전국에 계신 소방시설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 소방시설관리사 라이브 토크쇼 진행자 이원행입니다. 오늘 2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라이브 토크쇼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토크쇼 시작 전까지 오늘 시험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평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보이더군요. 오늘 라이브 토크쇼에서는 오늘 2차 시험 총평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25년, 26년 시험을 위한 합격 전략, 그리고 27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7년 시험 준비 전략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전체 문제 풀이는 라이브 토크쇼가 끝나면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아의 최강 소방시설관리사 교수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2차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윤현우 교수님, 네. 오늘 점검 실무 행정 시험 어땠습니까? 오늘 점검 실무 행정은 우리 같이 PPT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되면 먼저 화재 안전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성능 시험 배관회에서 7점 해가지고 또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교차 회로 방식 제외 기준 4점에서 19점이 나왔고요. 그다음 법령 및 점검 항목에서는 특히 점검 항목 2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점검 일수 계산하는 것이 12점, 그리고 자체 점검 외 26점, 그리고 점검 실무 및 기타에서는 우리가 가스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네. 솔레니드 밸브 작동 시험이죠. 네네. 그래서 진짜 실무적인 실무다운 문제는 4점, 그다음에 도시기호 13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점검 실무 행정에서 우리 이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네네. 크게는 없지만 일단 종전에는 도시기호를 네.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명칭을 쓰시오 예. 또는 이제 명칭을 주어지고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이렇게 간단히 나왔다 하면 이번 시험은 조금 개통도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펌프 주변 배관에 도시기호를 이용해서 올바르게 그리시오 해서 펌프 흡입측 배관,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일수 계산인데요. 이는 공장에 대한 가감 개수를 사실은 알 수 없다면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0.9라는 이 가감 개수 여러분들이 잘 푸셨으리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변경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가감 개수가 현재는 5가지 가감 개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3가지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적용되는 기준을 보시고 푸시면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대체적으로 시험이 평이하고 좀 그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2가지, 문제, 이슈 문제 정도 외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좀 평이했다라는, 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우 교수님, 설계 및 시공,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인 문항수가 올해 24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의 어떤 판도를 가름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뀐 지가 17회 때부터 저희가 이제 시험 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시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간만큼 이제 문항수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뀐 해인 17회 최초로 90분으로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28개의 문항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올해 24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에서 깨졌습니다. 전체 29개의 문항이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각 문제에 따른 난이도도 우리가 고려될 사항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수험생이 느끼기에 이제 이 문항수, 절대적인 문항수가 주는 스트레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수험생분들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판단하지 못하면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좀 평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뭐 부속실 제한 설비 그리고 이제 그 제한 설비에 따른 누설량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폐쇄력, 뭐 송풍기의 풍량에 따른 동력 그리고 이제 거실 제한 설비에 따른 배출량.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1의 구성은 어쨌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저희 제연 설비를 큰 핵심으로 해서 전체 40점, 즉 40%의 변별력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뭐 가스개소화 설비 일부, 그리고 이제 뭐 기동용 용기에 따른 최근에 개정된 기준, 그리고 이제 107A 청정소화 약제에 따른 배관의 두께, 뭐 이건 이제 기출이 됐지만 이제 어쨌건 수업 시간 누누이 말씀드렸던 스케줄 넘버나 기존에 썼던 배관의 공식이 아닌 실제 이제 기준상의 이제 배관의 두께, 그리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의 뭐 선로 저항, 감시 전류, 동작 전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축전지의 용량,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 콘센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뭐 배선이 됐던지 간에 뭐 비상 콘센트의 비상 전원이 됐던지 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기준이죠. 즉 각 풍도에 따른 내화 구조의 벽체, 그래서 실질적인 건피방에서 그 내화 구조의 기준을 채워넣는 문제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수조를 통한 실제 이제 공식 유도, 그리고 이제 배수 시간에 따른 문제, 뭐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의 어떤 난이도보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주는 이 문항수에 사실 이제 수험생들이 얼마만큼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올해 설계미 시공의 최대 관심사항 정도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수고하신 수험생분들께서는 어쨌건 뭐 여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12월 달까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네. 이번 설계미 시공의 문제의 뭐 구성이나 난이도는 평이 좀 했으나 문항수가 많아서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뭐 잠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교수님, 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정석일까요? 네. 그 공부의 정석이다 하면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 이론, 점검 실무든 또는 설계 및 시공이든 기본이 되는 화재 안전 기준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충실하면서 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정확성도 띄면서 합격할 때까지 꾸준하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직접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관리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은 결코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 돼요. 왜? 출제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렇게도 출제가 되는구나. 즉 조건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건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다방면으로 여러 조건이 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그런 실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느냐? 네네. 자, 어디서 쌓겠습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있는 기본 이론 강의, 네. 또 모의고사, 꾸준히 단계별로 형성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좋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역시 뭐 시험 공부에 대한 정석은 다른 게 없고 꾸준하게 본인에 맞는 학습법에 맞춰서 꾸준하게 하면서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정석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정희 교수님께서는 과연 직장인의 경우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보통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준비 기간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라 이렇게 보통 조언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에 암기량이 많고요. 네. 이 암기라는 것이 사실 돌아서면 또 금방 까먹기 때문에 네네.
이 까먹기 전에 빨리 시험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지요. 네. 이런 경우에 얼마나 내가 수험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가늠을 하는 거는 순공 시간을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 공부 시간만 따졌을 때 먼저 가정을 좀 한다면 기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2년의 실무 경력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소방 자재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신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암기법을 활용하셨다고 했을 때 네. 보통 5,000에서 6,000시간 순공 시간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루에 5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셨다. 그랬을 네. 때 1년을 300일로 잡으면 1년 동안 순공 시간 1,500시간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은 4년 정도 되면 6,000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4년을 잡으실 수 있겠고, 또 하루에 7시간을 공부하셨겠다 이러시면은 3년 정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실제로 이제 관리사님들을 만나면 네. 얼마나 준비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여쭤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이렇게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셨다가 시험에 가까워 오면은 한 3, 4개월을 결국은 그만두시고 집중 투자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 답하시는 것들이.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관리사 시험을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시험 합격생들을 보시면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것보다는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경우에는 3년 혹은 4년 뭐 그 이상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교수님, 우리 그 수험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과목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공부의 척도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모의고사 등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괴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도 뭐 오늘 같은 시험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항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본인의 실력이 10분 발휘되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예.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뭐 이런 가정의 상황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죠. 저희도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제 이런 가정,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최소한 이 시험이 얼마의 합격생보다도 얼마의 문항수가 나오느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적을 때는 19개의 문항.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깨진 거니까 29개의 문항. 이렇다라고 하면 그 문항에 따른 폭만 봐도 네. 문제의 수가 4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예. 물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시험에서 이제 실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되게 가혹하게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 되게 힘들어하시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올해 시험을 보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 이 정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설계 및 시공에 기타 나머지 시험에 네. 응시할 만한 실력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방금 전에 김정일 교수님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워낙 길기 때문에 예. 그 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말 그대로 그 5시간을 저희가 진짜 집중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는 거기에 따른 이제 사전 원위먹.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배우시고 예. 점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단계를 거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되게 필요 없는 과정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학원에서는 이제 1차의 경우도 많은 기술사님들과 관리사님들이 각각 과목을 예. 전문화장 특성을 가지고 하는 목적은 네. 사실은 이 전체 커리큘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불필요한 과정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우왕좌왕 하시고 무엇을 풀어야 되고 무엇을 풀 수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부분은 수험생 본인이 각각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오시지만
정작 예. 저희 같은 강사, 기술사님들이나 관리사님들 잘 물어보시지 않으시거든요.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수용해야 될 수험생분들의 진짜 예. 절대적인 수용률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올해를 계기로 해서 한 번쯤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서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 우리가 박수를 쳐고 축하를 드리겠지만 예. 앞으로도 과정에 계신 분들은 네네. 과연 이제 내년 25회, 예. 26회를 네.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학원이나 또는 이제 선배 또는 이제 저희처럼 저희 분들에게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 네. 뭐 그 정도 충분히 예.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합격이다라는 노력에 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쳐서, 뭐 다시 말하면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서 그것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쯤 되면 그것들이 발현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으로의 소방시설관리사 출제 경향을 좀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한 교수님, 이번에도 설계 시공에 전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25년도에도 전기 문제가 계속 나올지, 뭐 이런 그 어떤 출제 경향의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하면 기계 문제가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25년도 출제 경향 전체적으로 예측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올해 시험도 사실 저희가 준비한 1년의 커리큘럼의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뭐 세세하게 문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연 설비라든가 예. 또 특히 거실과 부속실 제연 설비,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축전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검토한 문제고 네. 나머지 뭐 감시에 따른 뭐 동작 전류분도 충분히 검토한 문제.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의 시퀀스나 그 네. 이전에 있었던 뭐 위험물 그리고 기타 네. 나머지 문제를 본다라고 쳤을 때 예. 사실은 올해 정도면 이 예. 문항수를 빼고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예. 사실 이제 설계의 경우 되게 원칙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 기계와 전기, 즉 수계소화 설비와 가스계소화 설비 그리고 자탐과 제연 이런 큰 틀의 네 가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예. 올해는 사실 이 큰 틀을 많이 출제위원들께서 지킨 시험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비상 콘센트의 경우도 번외로 예. 실제 이제 뭐 기준과 나머지 용량 산정 등 우리가 충분히 다뤘던 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측 범위에 들었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의 설계 흑역사는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19회 이해인 20회, 네. 21회, 22회는 설계 및 시공의 대단히 흑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설계의 난이도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방향으로 쏠리니까 예. 결국 좀 더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점검 실무를 택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또 많은 이제 관리사분들이 양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부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예. 올해도 이제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25회, 26회 정도는 정석적으로 가야지만 또 그 시험 제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27회 이후에서도 사실 이제 계산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은 사실 이제 공통 과목으로 바뀔 수 있고 또 바뀌는 문제이고 그래서 먼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구분짓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요약하자고 하면 뭐 이번 시험도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출제 기준 내에서의 문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꼼꼼히 좀 잘 보고 그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합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 실무 행정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점검 실무 행정 작년 올해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구분해서 답을 쓰라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화학기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되는데요.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김정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재 안전 기준이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분리가 되면서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박힘 화재 안전 기준 제 강의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안내를 드리고 네.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기술 기준에 충족되면 성능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강의도 기술 기준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기술 기준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네. 성능 기준에서는 좀 요약해서 짤막하게 쓰기 좋게 네. 시험에 나오기 쉽게 나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기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성능 기준 추려서 예. 또 이렇게 공부 학습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 큰 예.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기술 기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장을 똑같이 쓰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또 예. 이쪽은 이 부분은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암기법을 또 잘 활용하면은 그 양을 확 줄일 수 있고 또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요. 물론 저는 화재 안전 기준만 했었던 그 회차에 합격을 뭐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성능 기준, 기술 기준 뭐 암기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특별히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앞서 질문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요. 화항기 또는 우리가 또 법령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법조항까지 다 암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법령의 무슨 어떤 뭐 조항에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 공간 등 뭐 나머지는 증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법조항, 그러니까 시행령 46조 제4항에 따른 이것까지 꼭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 교수님 뭐 어떻게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수준까지 암기를 해서 똑같이 적어야 하느냐, 요거를 진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보통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고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령명은 가능하면 쓰시는 게 좋겠죠. 법령명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법령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쓸 수 있다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조항 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그 법령명도 생략하시고 그 내용 위주로 주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점검 실무가 어떤 기본 범위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토시 하나 틀려도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감점이 왕창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저희 뇌박힘 강의에서 문장을 똑같이 써야 하는 부분, 또 그렇지 네. 않은 부분을 딱 구분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똑같이 쓰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암기법을 또 뽑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 뭐 관리사를 한번 붙고 또 공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처음 이제 관리사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세요. 그럴 때는 강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톡톡이라는 저희 질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꼭 강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리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강사를 믿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게 틈새 PR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법 우리 김정희 기사님 뇌박힘 암기법을 활용하셔가지고요. 거기 그 강의 보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법조항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뭐 암기법이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쉽게 또 편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제가 뭐 20일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사 시험은 출제할 게 너무 많아서 뭐 기출 문제는 무조건 제끼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뭐 얘기들을 많이 학원가의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출 문제가 출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이제는 네. 기출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기출 문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본이 되는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정복을 하시면 네. 이제 기출된 문제가 아닌 네. 미기출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4가지를 쓰시오. 예. 뭐 암기법 잘 아시다시피 박리나전이잖아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설계 점검 때 3회 그리고 네. 설계 때 13회, 20일에 지금까지 3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기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연이어 나오지 않고 좀 회차가 좀 간격이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고 예. 또 이 기출 문제를 정확히 쓰는 그 정확도가 더 중요하죠. 네.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쓰지 마시고 예. 정확도를 기해서 쓰시면 이 기출 문제를 정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기출 문제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기출 문제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수험생들이 학원과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모의고사는 언제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모의고사는 내가 진짜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진짜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그 감대로 이제 풀어가는 건데요. 모의고사 준비는요, 내가 기본이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론, 2차도요, 점검 실무 행정, 이거 무조건 외우면 돼. 2차 설계 및 시공,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자, 여기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을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1차 공부할 때부터 예. 2차를 준비를 해요. 근데 네.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예. 그리고 2차는 2차 나름대로의 그 2과목을 기본 이론을 또 수강을 해야 됩니다. 네,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단계별로 모의고사도 무조건 네. 내가 생각할 때 잘 알아. 그래서 네. 그냥 단계를 업로드 하지 마시고 기본, 예. 그 다음에 심화, 예. 그 다음에 아주 랜덤까지도 다 네. 맞출 수 있는 단계로 단계적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시작할 시기는 2차까지 다 끝내고 나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공부에 대한 테스트 차원에서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27년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7년부터 응시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소방시설 관리사 기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 소방 설비 기사를 따고 2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질 텐데요. 또 설비기사를 요즘은 많은 그 소방을 전공하는 친구들 혹은 또 소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사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 그 시설관리사의 그 합격 연령대를 보면
어쨌든 좀 고연령대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이제 27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좀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제도의 변화가 관리사를 많이 뽑기 위한 뭐 제도의 개정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많이 뽑을까요? 많이 뽑는다면 27년 이후 관리사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윤 교수님 네.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를 많이 뽑게 될까요? 사실 우리 가르치는 교수들도 국가의 이런 합격자 수를 가늠하는 행정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합격자 수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관리사 위상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묻는다면 합격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합격자가 그 해에는 좀 많으면 많이 배출이 되면 위상이 조금 내려갈 수 있고 또 적게 배출이 되면 또 위상이 연봉과 함께 올라가게 됐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 제도가 이번에 강화가 됐다. 예.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더 많이 뽑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때 또 뭐 계속해서 법 제도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또 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많게 뽑고 적게 뽑는 거에는 개의치 마시고 예. 그냥 꾸준히 학습하시다 보면 예. 자기 때에 분명히 합격하시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정진하시고 꾸준한 학습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 교수님 관리사 위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27년 이후부터. 위상과 워라밸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전체 이제 소방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관리사의 업무가 점검업을 국한시켰을 때는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 업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전체 이제 소방의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관리의 업무가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설계나 시공, 뭐 최근에 감리, 기타 나머지를 뺀다라고 쳐도 점검이 갖고 있는 실제 장점이 있지만 예. 그만큼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섣불리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단점을 많이 말하게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방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짊어져야 될 당연한 숙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장 얼마를 받는다, 네. 또 얼마를 번다, 예. 그게 위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소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숙제는 사실 저희 모두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위상이 현재까지 나쁘다, 또 앞으로 나빠졌다라고 하면 뭐 영원히 나빠질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네.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예. 그 위상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으리라 보는 거죠. 그래서 27년도 이후에 사실 고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은 사실은 이제 내년 올해 24회가 끝났기 때문에 25회를 어떻게 준비할 거고 네.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과연 많은 수험생분들을 앞에 두고 이런 방송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분들에게 올해 시험이 어땠는지 네. 다시 26회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런 관점으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시험 제도가 바뀌고 예. 관리사의 위상이 얼마만큼 바뀔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가 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숙제쯤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그 관리사의 배출 인원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어느 때는 뭐 적정 인원이 또 어느 때는 작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앞서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 위상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관리사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소시법 시행 규칙에 보면 뭐 그 관리사 시험 과목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수험생들이 준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준을 볼 때 많은 수험생들이 설계 시공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지금과 같이 점검 실무 및
설계 시공을 공부하는 게 27년 대비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뭐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과연 27년 시험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27년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과목이라는 명칭에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예.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예. 먼저 소방이라는 게 핵심이 소방 설비 기사, 전기하고 기계, 예. 이 두 가지 쌍기사를 예.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 먼저 뭐를 준비해야 되냐? 네. 쌍기사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이 쌍기사가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예.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는데 예. 상당히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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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무작정 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예. 쌍기사가 없거나 또 아니면 한 개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예.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소방 전기. 예. 그런데 공부량은 사실 관리사가 네. 전기보다는 기계의 영역이 더 훨씬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먼저 쌍기사를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예. 두 번째는 화재안전 기준, 즉 지금은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으로 분리됐지만 예. 이 화재안전 기술기준과 성능기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예. 관리사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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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화재안전 기준에 계산 문제면 계산 문제, 예. 뭐 설치 기준은 설치 기준, 예.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정복하시는 게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 제도는 바뀔지라도, 이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행됐던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한다고 하면 알아야 될 것들이 화재안전 기준, 또 뭐 소방 관계 법령, 점검 항목,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설계 및 시공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시험 제도가 바뀔지라도 그 계산 문제는 뭐 계속 나온다 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준비해 가는 것들이 결코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잠깐 뭐 이 시험제도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교수님, 많은 수험생들이 26년 1차를 합격하는 경우에 27년에는 1차 면제, 2차만 보는 게 맞냐고 물어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6년에 1차를 합격을 하면 26년 2차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27년에 1차 면제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대신 27년에 2차는 네.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예. 따라서 네. 2차는 27년에 2차까지 보셔야 한다 하면 두 예. 과목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27년 2차에도 불합격하셨다? 그럼 네. 28년에는 1차를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잘 아셨죠? 예. 우리 이승환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년 과목 개편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4월 소방청에서 연구 영역을 발주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27년 관리사 시험 과목 개편에 따른 준비의 일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국내 자체 점검 제도 재개정 연역 조사 및 분석, 뭐 가로 열고 연역별 포함이 있던데요. 김 교수님, 실제 연역법이 출제가 될까요? 네, 소방시설법을 보면은요, 2027년부터 이제 관리사 시험 1차 시험에 연역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과거 개정 이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리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점검을 할 때 그 대상물이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거기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건축 허가일을 기준으로 법이 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관리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당연히 그 개정 이력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예. 이게 이제 시험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정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시행될 이미 뭐 법에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네, 시행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개정 이력을 출제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정리된 개정 이력을 좀 청에서 미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많아요 개정 예, 이력이.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각자가 찾아보고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청에서 예. 그래서 연구 영역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흐름을 보면은 예. 법이 2022년 12월 달에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시행 전까지 다양한 어떤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면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관리사를 합격한 다음에 네. 1년 경력이 있어야 이제 점검의 주일력, 네. 그러니까 그 관리업의 어떤 그 주일력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점검에서도 주일력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지침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이 시험에 관련된 것도 법 기준이 예. 확정되기까지 네.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네. 유연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소방청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김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이력에 대한 자료 좀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연구 영역 그 과업 내용 중에는 그동안 너무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예를 먹었던 자체점검표 항목과 성능 시험 조사표 점검 항목의 통일성 필요에 대한 과업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한 교수님,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어렵죠. 사실 이제 수험생분들은 이미 기출된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가 올해도 이슈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내년으로 보면 이제 재작년이겠죠. 그래서 22회 때 나왔던 성능시험 조사표가 나옵니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타, 그러니까 종합과 작동 점검표 더불어서 두 개를 동시에 외워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점검표의 경우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점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에 따른 설계, 시공에 따른 점검과 예. 그리고 유지 관리의 점검은 사실은 점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같겠지만 사실 소방과 특정 소방 대상물로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점검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바라는 실제 이제 점검표의 통일성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회의적인 실제 내용이다라고 보고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거를 시험에 나온 이 성능시험 조사표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쨌건 시험에 따른 전략은 저희가 100% 푸는 것이 아니라 예. 풀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치부해서 버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저는 고민하지 않고 예. 수험생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이제 같은 점검표로 한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겠지만 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실제 그냥 미완의 완성, 그러니까 예. 성능시험 조사표를 남겨두고 그냥 예. 종합 작동 점검표를 보시는 것이 예. 말 그대로 이게 시간과 회차를 거듭할수록 결국 수험생들의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로 통일됐을 때 네. 과연 출제위원은 어디에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 문제를 내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희망사항 정도로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예. 저는 뭐, 한 교수님 말씀 중에, 이 통일, 희망사항이지만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수험생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뭐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게 그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연구 영역 그 과제에 보면, 그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한 최소인원 합격제 도입 과업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소인원 합격 인원은 우리 한 교수님은 몇 명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미칠 파장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따른 답변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시설 점검 업체의 현황과 실제 종사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인원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점검에 관한 면적 등을 따졌을 때 과연 적정한 인원수냐 이걸 따질 수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실제 그러한 현재의 점검 면적이 과연 타당한 점검 면적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점검 면적이 사실 줄어들어서 좀 더 많은 인원수의 소방시설 관리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등은 사실 지금도 빠져 있고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수의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냥 산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제적인 소방시설 관리사 인력뿐만 아니라 사실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소방시설 관리사를 인력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 적정한 인원수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학원이 결국은 이제 누구로부터 페이를 받고 여기에 따른 지식 또 예. 이제 관리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공간인데 예. 실제 이제 기존에 합격하신 수험생, 합격생 수의 명단을 본다라고 쳐도 예. 작년 같은 경우 39명, 예. 그리고 이제 18회 같은 경우 283명. 예. 그럼 숫자적인 괴리감만 따지면 거의 700%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방 정책에서 과연 소방시설 관리사가 갑자기 700%가 필요 없다가 다시 7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예. 과연 누가 납득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여기에 따른 시험이다라고 하는 제도에 따른 변별력을 따지면 예.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각 학원에서의 모의고사 성적이 1등 아니면 거의 예. 불가능한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냐?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 약간 핑계 아닌 핑계지만 네. 적정한 인원수가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공공명수로 나온다라고 하면 예. 실제 저희들도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요 정도의 인원수를 가지고 요 정도의 커리큘럼과 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특히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원제 예.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것이 한 번에 어떠한 인원수로 딱 고정이냐? 그건 아니죠. 정책 당국에 따라 올해는 얼마 정도 인원수, 그 예. 이듬해는 또 얼마 정도 인원수, 네. 어느 정도 인원수.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 사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 뭐 관리사의 영역이 됐건 업무가 됐건 예. 또는 이런 시험 제도가 됐건. 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시험을 올해까지 24번을 본 거죠. 예. 24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27년도에 그 24번 시험 본 시험의 제도를 전체를 뜯어 고쳐서 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24번의 시험이 결국 불안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뭐죠? 그걸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송하지만 예. 청에서도 이 예.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 뭐 관내 업무와 민의 업무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하모니를 통해서 같이 네. 나가야 될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약간은 죄송하지만 일방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수험생, 합격생의 수만 봐도 예. 상당히 이분들이 이제 토로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뭐 소방청에 뭐 이것을 뭐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예. 오로지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학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요 질문 예. 말 그대로 정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말 그대로 대찬성이다. 아. 그게 이제 소규모가 됐건 대규모가 됐건 예. 말 그대로 예측 범위 이내의 인원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목표의 수준, 어느 예. 정도의 목표의 지표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 너무 가혹하다. 죄송합니다. 네. 가혹하다라고 네. 좀 네.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적극 네. 대찬성 이렇습니다.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들은 수험생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원수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것들은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회부터 24회까지 시설관리사가 총 몇 명이 배출됐는지 한번 자료 조사해 봤더니 정확하게 2,205명이더라고요. 2,205명. 뭐 올해 24회 합격자 수가 이제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2,2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더 많은 관리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더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희 라이브 토크쇼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좋은 결과 또한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모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원 실강과 모아바 인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아 합격자 페스티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